14번째 준 미팅입니다. 14번째. 이렇게 돼야 되는가? 15분 타이머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넥타이는 예쁘시나요? 잘 안 보이는가? 제가 15,000칼로리에 도달하고 나서 샀던 세 가지 물품 중에 하나입니다. 백파에는 크게 두 가지 기본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점. 두 번째는 그 목표에 유용한 액션 세 가지를 최근을 돌이켜 봤을 때 무엇을 하였는가? 전자가 이론적이면서 장기적인 관점이라면 후자는 실천적이면서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둘 사이의 균형, 조화로움이 성공의 근본 원인이라 생각하거든요. 책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실천만 해서도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책과 실천을 병행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야지 최적화되면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어, 혼자 시행착오했을 때 10년 만에 도달할 어떤 장소를 5년, 3년 안에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적절한 책 그리고 어떤 그 통찰력들을 이게 익히면요. 이번 14번째 줌 미팅에서는 목표에 대한 것을 크게 생략하거나 얘기하지 않고 실천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 보려고요. 첫 번째는 줌 미팅을 유튜브에 옮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인스타랑 틱톡에 까지 영역이 넓어졌는데 이제 거기에 유튜브도까지 나아가고 싶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8개월째 100파 인원의 유입이 없었거든요. 저는 이 100파의 활성화를 강력하게 원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저의 가난의 악순환을 제거하는 것, 더 나아가서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는 것에 직결된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한 배를 타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 어떤 그 행동을 하면 그 유입에 좀 도움이 될까? 떠오르는 아이디어 중 하나가 이 백파의 핵심 컨텐츠인 그 줌 미팅을 좀 백파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접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입 장벽을 낮춰 줄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어, 이전까지 했던 것들도 다 유튜브에 옮길 것이고 앞으로 했던 것은 다 유튜브에 올라갈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 줌 미팅 중에서 또 인상적이거나 기가 막힌 게 나오면 반드시 그러할 텐데 그것을 릴스로 만드는 것이요. 이것도 차근차근 기획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유용한 액션이고 또 한 가지는 음, 최근에 제가 통석과 투자라고 하는 책을 읽었거든요. 제가 책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마이클 모부신이 지은 통속과 투자라는 책인데 여기에 이 책에 제가 인상적인 대목이 나왔답니다. 지금은 확실성의 시대가 아니라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12가지 인생의 법칙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질서의 영역보다는 혼란의 영역이 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그 권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전문가 한 사람보다는 전문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파워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책 내용이 있는데 인상 깊었거든요. 이 백파가 그러한 힘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잘 읽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통섭이라고 하는 게 투자 능력과 이게 직결된다고 맞닿아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분도 그렇게 판단하셨나 봐요. 참 잘 읽었던 책입니다. 또 읽어볼 것 같아요.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책이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습관 들이고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첫 번째는 침을 뱉지 않는 것입니다. 뭐 제가 담배를 흡연자가 아니기에 어 그렇다 하더라도 침을 뱉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의식적으로 고쳐 나가고 있어요. 어 침을 뱉으면 정력이 이게 쇠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그 말을 들음부터 아차 싶어서 침을 뱉는 걸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뭐 하루에 10번, 15번 뱉었다고 하면 이제 한두 번 정도 뱉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거를 유지해 볼 생각입니다. 부단히. 또 한 가지는 저의 주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밤낮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전 불면증, 이게 불면증의 종류일까는 잘 모르겠는데 밤낮이 바뀌거든요. 제가 20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밤낮이 바뀌고 밤낮이 바뀌고 밤낮이 바뀌고 밤낮이 바뀌고 어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상당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해 보았는데 지금 또 밤낮이 바뀌었고 그거를 고쳐 나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오늘은 오후 1시 30 분에 일어났는데 어제 저녁은 오전 3시 한 50 분쯤에 잠이 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고칠까? 음 몇 가지 원칙을 정하고 그거를 큰 흐름에서 지켜나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어 제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은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카페인에 대한 것. 커피를 한 달에 한 번만 그리고 그거를 카페에서만 먹거든요. 저는 이전에는 커피를 상당히 즐기는 사람이었는데 그 커피 대신에 코코아 워터를 먹습니다. 지금도 이게 12 개가 쿠팡 오고 있는데 24 개가. 샐러리 주스도 먹고요. 그리고 줌 미팅 끝나고 나서 산책은 나갈 것인데 햇빛을 보는 산책을 자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밤낮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저는 직장이나 뭐 학원 같은 거를 나가지 않기 때문에 도보량이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채워져야 잠이 오니까요. 하루에 8,000 보에서 10,000 보. 근데 이거는 좀 넉넉 잡아 잡은 것이고 보통은 한 5,000 보에서 6,000 보쯤 지켜요. 달리기 하는 날은 10,000 보가 지키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려고 하고 달리기 그리고 빅식스 운동 그리고 어 포르노에 대한 것, 마스터베이션에 대한 것은 음 이거 상당히 개인적이고 부끄러운 내용인데 그래도 얘기를 해 보면 어 마스터베이션을 포르노를 보고 하는 것과 포르노를 보지 않고 하는 것을 구분해요. 그러니까 연달아 포르노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1대1 비율로요. 어 포르노 안 보면 어떻게 마스터베이션을 자위를 하는가. 뭐 성인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볼 수도 있겠죠. 아예 없이 상상으로. 네. 이게 근본 원인 중에 하나라고 판단해요.
아무래도 그게 이어지면 삶에 대한 통제력이 좀 줄어든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피로해지고요. 그게 악순환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그냥 뽀로는 안 볼 수는 없다만 그거를 그 칸막이를 두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 들어 습관 들이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거든요. 어 전자기기를 자기 직전에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업무가 12시에 종료되었다고 하면 거기서부터는 이전에는 저는 어떻게 했느냐. 갤럭시 탭으로 드라마를 보면 잤거든요. 드라마 3편, 4편을 보고 잤는데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것이에요. 휴대폰도 와이파이랑 데이터를 꺼두고요. 어, 갤럭시 탭도 치워두고 책만 보면 잡니다. 전자기기를 안 보고 하는 것. 이번에도 이렇게 밤낮을 잘 변경하고 잘 되었으면 해요. 확실히 이게 갤럭시 드라마를 안 보고 자니까 일어났을 때 약간 개운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말이죠. 일어나면 '아 좀 더 자고 싶다.' 이런 감각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피로라고 하는 것이 그 누적된 채로 살아간다고 하는 좀비처럼요. 지키기는 어렵지만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속과 투자로 책을 읽은 거예요. 어제는 브라보 투 제로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오늘 거의 다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서량도 늘어나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종교를 믿거든요. 불교를 믿는데 불교 중에서도 한국 엑스자이를 믿는데 회관이 제 집 근처에 있거든요. 어 일주일에 3 번에서 4번 정도 갑니다. 그리고 어떤 의식을 하고 돌아오고 밤낮 밤낮 그리고 식습관도 어 지키려고 하고요. 외국에서는 어 식습관을 어떻게 지키려고 하냐면 첫 번째는 과일을 반드시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과일부터 먹고요. 공복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 바나나나 키위 같은 게 있으면 그거부터 먹습니다. 두 번째는 어 맛없는 게 있고 맛있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단호박찜 그리고 브로콜리, 양배추가 있고 김밥이 있으면 누구든지 김밥부터 먹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때는 양배추, 단호박, 브로콜리 같은 맛없는 거부터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식사 시간도 늘어나고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시키기 어렵고 소화가 부담이 되는 음식을 뜻하거든요. 이거를 하면서 어떤 몸의 준비 과정을 겪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방에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음식을 덜어 먹습니다. 그거는 식사 시간을 좀 늦추는 역할도 있고 과식을 방지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어떤 걸 덜어 먹었다고 하면 음 이거를 또 먹고 싶을 때 또 덜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용 중인 젓가락이 아니라 걸어가서 젓가락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거를 하느니 이게 안 먹는다 만다. 저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번째로 지키는 거는 밥을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식습관을 절제한다고 하는 건 소식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먹고 나서 배가 고픈 정도는 안 되고 어 더 이상 못 먹겠다 싶은 거를 안 한다고 하는 건 의미예요. 좀 보수적인 의미에서 소식을 하는 것인데 밥을 더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반찬이 맛있거나 혹은 오늘 타이밍이 좀
엇박자 났으면 그럴 때는 밥을 더 먹겠다고, 그러니까 더 퍼는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앞에 있는 반찬을 다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다. 그러면 그때는 밥을 먹어요. 근데 저는 그때 7.7안에서 8화 정도는 거기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오늘 14번째 줌 미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